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수요일의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평일의 반인 수요일엔 마음이 조금 설레기도 하는데요. 오늘 하루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수요일의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 대선의 영향일까요? 코로나 2차 확산의 영향일까요? 암호화폐 시장이 그리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13,200달러만 지지한다면 다시 한번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는 애널리스트가 있습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OKEX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BTC 13,200달러 수성 시 낙관 전망한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OKEX 애널리스트 네오의 경우는 BTC의 단기 상승세 1차 지지선이었던 13,650달러 선이 무너지고 매도세가 힘을 받아 BTC 가격은 13,200달러 선 부근까지 하락을 하면서 일시적으로 13,650달러까지 회복을 하였지만 유효한 지지를 못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13,200달러 선까지 지킬 수 있다면 상승 관점을 유지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날 BTC가 13,650달러 1차 지지선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단기 상승세가 일시적으로 조정기를 받아들였다 볼 수 있다 언급을 했는데,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하면서 높은 도미넌스로 인해 알트코인들 또한 약세를 보이고 있죠. 마치 미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 증시가 몸살에 걸리듯이 비트코인이 기침을 하니 알트코인들은 한파에 몸을 떨고 있는 것 같은데요. 큰 폭의 하락이 찾아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 몇 주 꾸준히 상승한 것을 볼 때 지금의 단기 조정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격은 좋지 못하지만 중장기적 펀더멘털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통로로 유명한 기업이 하나 있죠.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계속해서 비트코인 펀드인 GBTC의 규모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스케일 BTC 신탁, BTC 보유량이 13일 연속 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AI 코인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의 비트코인 신탁인 GBTC의 비트코인 보유량이 전날 대비 1938BTC라는 엄청난 양이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총 보유량의 경우는 48만 990개가 되었다고 하는데 현재 13일 연속 순 증가를 했다고 하네요. 이 현상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미국 통화금융청인 OCC의 디지털 화폐 커스터디 정식 인정부터 시작하여서 나스닥 상장 기업 최초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투자가 기관 투자자들의 불씨를 씹힌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각국 중앙 정부에서는 디지털 화폐의 개발과 테스트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유럽 각국의 봉쇄령으로 인해 코로나 2차 감염 확산으로 진행이 되려는 이때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서 인식의 재고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이 듭니다. 이미 훌륭한 자산으로서 인정을 받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현재 암호화폐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지만 거래량의 경우는 최고치를 다시 한번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10월 조정 후 거래량이 2019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트워크 데이터를 보게 되면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조정 후 온체인 거래량이 오히려 지난 여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현재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싶지만 투자자들 기준 너무 높게 올랐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조정이 오니 오히려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구매를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 연도 들어서 또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후오비 거래소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이에 관한 내용 같이 바로 보도록 하죠. 후오비 거래소는 루머로 인한 인출이 굉장히 가파르게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벌써 4241BTC가 이렇게 후오비 거래소에서 인출이 되었다고 하는데, 암호화폐 정보 제공 업체인 크립토 퀀티의 데이터를 보게 되면 후오비 글로벌에서 비트코인 자금이 지난 하루 동안 인출된 금액이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자금이 유출된 것이 회사의 임원 중 한 명에 대한 체포 소문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제 부인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라고 하는데,
있는데 이에 후오비 글로벌 측 같은 경우는 후오비 글로벌을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있다, 이러한 소문은 거짓이라는 것에 확신할 수 있다 언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후오비 측의 직접적인 언급에도 불구하고 후오비 토큰의 가격마저 10%가량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후오비 거래소의 경우는 이제 구글에 검색을 할 경우 7년 무사고 거래소라고 언급을, 슬로건을 이렇게 내밀 정도로 보안 및 회사의 투명성에 자부하는 회사이기에 이러한 루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최근 후오비 거래소로의 1억 USDT가 이체가 되었지만 하루 만에 똑같은 양이 유출이 된 점이 정상적이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관한 내용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CBDC에 대한 관심도가 폭증을 하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호주의 중앙은행에서 이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떤 소식인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 기반 CBDC 출시 시 장점에 대해서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호주 중앙은행의 경우 3대 금융기관과 콘센시스와 제휴하여서 이더리움 기반의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CBDC를 출시할 때의 장점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영구 그룹의 경우 이더리움 기반 DLT 플랫폼에서 참여자가 활용할 수 있는 토큰화된 형태의 CBDC 발행을 위해서 기술 검증을 할 예정이다 언급을 하고 있네요. 올해 초에는 CBDC가 아무런 장점이 없다 결론을 내린 적도 있다고 하는데, 현재 CBDC에 관해서 아무 쓸모 없다고 말한 기업들의 태도 변화가 두드러지는 것 같습니다. 중앙은행의 부행장의 경우는 CBDC 사용 사례가 없기에 명확한 결과를 예측하기 쉽진 않지만, 그럼에도 CBDC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업계 파트너들과 협력하게 되어 기쁘다 언급을 했습니다. CBDC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실질적인 국가 기관들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전 세계적인 카드사가 있습니다. 바로 마스터카드인데요. 다들 지갑 속에 마스터카드 하나씩 들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 마스터카드의 회장의 경우는 CBDC가 암호화폐 시장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카드 회장 같은 경우는 CBDC가 나오게 되면 암호화폐 특허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최근 마이클 미에바흐 마스터카드 회장은 CBDC가 출시가 되면 암호화폐 특허를 대량으로 갖고 있는 결제 사업자가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지난달 3분기 실적 보고에서 마스터카드의 암호화폐 관련 지적 재산이 CBDC가 출시될 미래에 좋은 입지를 선점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을 하며, CBDC가 출시가 된다면 결제 네트워크에 받아들이기 위한 연결고리는 필수적이다. CBDC가 출시되면 곧바로 이를 이용한 거래를 마스터카드 네트워크에 들여올 수 있도록 암호화폐 분야의 특허를 몇 가지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마쳤다고 합니다. 현재 전 세계의 대표 카드사라고 할 수 있는 두 개의 카드사가 있습니다. 비자 카드와 마스터카드인데요. 말이 꼬이네요. 네, 마스터카드인데요. 마스터카드의 경우는 올해 7월부터 암호화폐 업체의 카드 발행을 허용키로 하면서 본격적인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출을 시작을 했죠. 물론 그 훨씬 전부터 준비는 되었을 거라는 생각은 당연하게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비자의 경우는 마스터카드보다 훨씬 더 빨리 암호화폐 카드 산업에 진출을 했죠. 현재 저도 암호화폐 비자 카드를 들고 있는데, 비자 암호화폐 총괄의 경우도 올해 7월 향후 10년간 가장 중요한 트렌드 같은 경우는 CBDC가 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이미 기관들은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2차 코로나 확산 사태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이 예고되는 시점, 모든 산업의 기반인 금융산업이 비트코인의 기반 기술을 통해서 바뀌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CBDC의 개발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비트코인의 급등을 이끌었던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결제 산업의 공룡이라고 불리우는 페이팔의 암호화폐 시장 진출 소식이었죠. 이 페이팔에서 소식이 나왔습니다. 더 많은 디지털 화폐를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팔의 CEO 같은 경우는 더 많은 디지털 화폐 지원 위한 계획을 추진할 것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페이팔의 CEO의 경우는 2일 3분기 실적 발표에서 페이팔의 새로운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언급을 하며 페이팔이 디지털 화폐를 어떻게 더 추가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디지털 화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겠지만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에 대한 그의 언급은 페이팔이 세계 통화 당국이 창출한 디지털 화폐 형태를 지원할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고 하는데요. 페이팔 CEO의 경우는 페이팔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해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서 새로운 형태의 디지털 화폐를 도입하는 것은 기회의 시작에 불과하다 언급을 하며 CBDC 자체의 문제에 대해서 슐만의 경우는 내 견해와 내 모든 대화는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의 문제지 만약의 문제가 아니다 언급을 하며 디지털 화폐에 대한 낙관적인 입장을 명백히 드러낸 것인데요.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는 페이팔의 CEO가 이러한 견해를 보였다는 것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100% 긍정적인 입장이겠죠. 페이팔의 암호화폐 시장으로의 진출은 단순히 진출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의 암호화폐 잠재적 투자자들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인식을 가졌던 인원들에게 인식의 제고까지 일으킬 만한 영향력을 가졌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스닥 상장 기업인 마이크로스트래티지의 비트코인 투자보다 더욱 큰 영향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거대한 기관들이 초기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시점, 앞으로 5년 뒤 암호화폐 시장이 얼마나 성장해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크립토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전날과 같은 71포인트를 기록을 했는데 탐욕 단계가 지속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보합 흐름을 보이며 박스권에서 계속 하락을 하고 상승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펀더멘탈은 긍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11월이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벌써라고 할 수도 있고 아직도 라고 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참 빠르다는 게 하루하루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게 되네요. 이 공포 탐욕 지수 같은 경우는 유동성 거래량 각각 25%씩, SNS 언급량, 설문조사 15%씩,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구글 검색량 각각 10%를 기준으로 산출이 되게 됩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지금 비트코인이 2.74% 상승한 한화 1,540만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0.44% 상승하면서 43만 4천원대, 리플 XRP가 2.81% 상승하면서 271원대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그 외의 알트코인들은 지금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코인의 더미넌스 같은 경우는 64.1%로 알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면서 비트코인의 더미넌스가 더욱더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